한 도시 바로 밑에 또 다른 도시가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최첨단 행정수도 세종시의 발밑에 숨겨져 있던 무려 1600년 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최대 계획도시죠. 뭐랄까 21세기 도시계획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최첨단 도시의 총사진이 사실은 1600년 전에 이미 그려져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기 힘든 우연 혹은 필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려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랍도록 서로 닮아있는 두 도시의 이야기죠.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5세기 백제의 물류도시 나성동 유적입니다.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건 이 두 도시 모두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야심찬 프로젝트 사이에는요, 무려 1600년이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땅 위에 비슷한 목적으로 세워진 두 도시라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도시는 대체 어떻게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고대의 비밀을 파헤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10년 세종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때였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제시대 유적이 통째로 발굴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다가 아주 오래된 도시를 찾아낸 거죠. 덕분에 오늘날의 세종시는 고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현대 도시라는 정말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렇게 회고했더라고요. 워낙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나와서 솔직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도시를 지어야 하는데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니 당시에는 정말 난감했겠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지금은 세종시의 아주 소중한 역사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왜 이 자리였을까요? 어째서 1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번이나 바로 이 땅에 계획 도시가 들어선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강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지역의 옛 이름이 삼기였다고 해요. 한자를 보면 새 갈래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흘러온 큰 강줄기들이 바로 여기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곳의 지리적 중요성이 그냥 딱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금강이었어요. 옛날 백제시대나 지금이나 이 강은 주변 지역의 물자를 싹 모으고 또 사람과 물류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지리적인 가치 때문에 1600년의 시차를 두고도 도시 계획가들이 똑같이 이 땅을 주목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5세기 백제의 대도시, 그 내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과연 고대 백제가 그린 도시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놀랍게도 나성동 유적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마을이 아니었어요. 딱 보면 먼저 주요 도로를 요즘 바둑판처럼 격자 형태로 쫙 깔아서 구획을 나누고요. 그 안에 지배층이 사는 공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심지어 토기를 굽는 가마까지 기능별로 구역을 딱딱 설정한 아주 체계적인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백제 중앙정부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유물들입니다.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에요. 나성동에서 발견된 고든 입단지, 장식기와 세발토기 같은 것들이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풍납토성에서 나온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성동의 그냥 시골 도시가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핵심 거점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금동 신발에다가 아주 정교한 금동 허리띠 장식, 그리고 심지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흙으로 만든 장구까지 나왔어요. 이런 유물들을 보면 나성동이 단순히 물류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밑에 잠들어 있던 역사, 그리고 재발견되어 다시 태어난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척이 475년, 이 해는 백제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급하게 오늘날의 공주, 즉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했죠.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성동처럼 튼튼한 배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성동이 백제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고대 도시 나성동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땅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현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걸 보면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 것 같네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딛고 서 있는 이 땅 밑에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발견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